이라는 게 신경세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극을 처리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더라? 뉴런이더라 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뉴런의 구조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크게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고 세 개만 기억하면 되는. 첫 번째 가지돌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지돌기. 두 번째는 신경세포체. 세 번째 축삭돌기.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이 가지돌기. 자, 이게 옆에 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 그냥 가지돌기 밑에다 그냥 살짝 쓰자. 자극을 뭐 한다? 수용한다. 자극을 받아들인다. 안테나 같은 역할이다 라고 보면 돼. 안테나. 자극을 수용하는 역할.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 요 위쪽으로 쓸게. 생명활동 조절이더라.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이 신경세포체가 고장나면 뉴런세포는 죽는다 라고 보면 돼. 자, 마지막 축삭돌기는요, 자극의 이동,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도하고 전달이라는 게 나타나. 전도와 전달.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다시 얘기를 할 거야. 전도와 전달의 차이는. 그래서 자극이 이동한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체 안에 핵이 존재해. 왜냐면 얘도 신경세포니까. 뉴런도 세포니까 핵이 당연히 존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신경세포체 안에 핵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미리 조금 언급하고 넘어갈게. 여기 보면은 여기 마시멜로우처럼 붙어 있는 거 보이지? 비엔나 소세지처럼 생기기도 했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마리집이라고 불러. 마리집. 이 마리집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슈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슈반 세포. 마리집 세포 안 돼. 슈반 세포 또는 마리집이야. 마리집 세포 절대 안 돼. 자, 그리고 각각의 슈반 세포에 핵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핵 보이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어. 정리를 해보면 신경세포체는 뭐더라? 생명활동을 한다. 가지돌기는 뭐더라? 신호를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자극 수용이다라는 것이. 축삭돌기는 뭐더라? 신호를 전달한다. 자극이 이동한다. 이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뉴런은 크게 이제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방금 우리가 선생님 방금 마리집 얘기를 했었어. 어디에? 축삭돌기에 마시멜로 또는 비엔나 소세지처럼 돌돌돌 말려있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마리집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이라고 불러주고, 마리집이 없으면 민 마리집 신경이라고 불러줘. 여기서 민자라는 건 없다라는 거야, 그지? 뭐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헤어가 좀 없으신 분들은 민 머리, 그지? 뭐 팔이 없는 옷을 민 소매, 집이 없는 달팽이 민 달팽이 이렇게 불렀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민이라는 건 마리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축삭돌기가 마리집으로 쌓여 있느냐, 축삭돌기가 마리집으로 쌓여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리집과 민마리집 신경으로 나눠준다. 여기 보면 이제 민마리집 신경은 마리집이 없지, 마리집 신경은 이렇게 마리집이 있고, 그지? 자, 그럼 이제 마리집을 보면은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이렇게 축삭돌기가 노출된 부분이 있어. 겉으로 보이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보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랑비의 결절이라고 불러. 랑비의 결절. 그럼 이 마리집의 기능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마리집의 기능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절연체. 절연체가 뭡니까? 전기가 통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절연체지. 조금 있다가 이 뉴런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뉴런의 기능에서는 뭐야? 이온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 뉴런이라는 친구가 작동을 하거든. 이온의 이동. 근데 그 이온의 이동을 차단해 주는 거야. 이 절연체라는 건 이온의 이동을 뭐 한다?
차단해준다. 이온의 이동을 차단해준다. 됐죠? 그러니까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여기 나와 있어. 옆에도 이 마리집이라는 건 뭐다? 이온의 이동을 막는 절연체다. 그러니까 뭐 책에 다 설명은 나와 있어. 근데 이걸 언제 다 읽고 있냐? 그치? 바로바로 보는 순간 그냥 이게 뭐다라는 거 정리를 미리 해놓으면 좋지.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온의 이동이 막히니까 요 중간에는요 흥분이 발생을 할 수가 없어. 자극이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리집에서 자극이 이동이 안 되면 마리집은 어디를 통해서 요 부분 랑비의 결절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 자극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어떻게 한다? 이동을 한다라는 거야. 자극들이 그냥 연속으로 스케이트 타듯이 쭉쭉쭉쭉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걸어가듯이 띄엄띄엄 간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도약전도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요? 도약전도. 띄용띄용. 띄엄띄엄 이동한다. 도약전도. 반면에 민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어때? 그냥 쭉 타고 가겠지. 왜? 마리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들은 흥분전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또는 전도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흥분전도나 전도.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슈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어. 마리집 세포 된다 안 돼? 안 된다? 마리집 세포 절대 안 된다. 예전에 모의고사에 한번 요 단어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매우 많이 낚였어. 마리집 세포. 슈반이라는 학자가 찾은 거지. 슈반 세포. 이렇게 지금 여기 계란말이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있기 때문에 마리집인 거고. 자, 그러면 어떤 게 마리집 신경이고 어떤 게 민마리집 신경인지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자, 민마리집 신경의 대표적인 예는 연합 뉴런이 있습니다. 연합 뉴런은 뭐하고 뇌하고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을 우리가 연합 뉴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역시 미안해. 이 두 개가 민마리집이다. 민마리집을 쓴다는 게 마리집에 써버렸다. 연합 뉴런과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 민마리집 뉴런이야. 민마리집 뉴런. 나머지 뉴런들 즉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은 이제 마리집 신경이 됩니다. 두 개만 민마리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연합 뉴런과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만 민마리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구심성 뉴런, 두 번째 연합 뉴런, 세 번째 원심성 뉴런. 자, 구심성 뉴런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감각 뉴런이라고 생각하면 돼. 감각 뉴런. 감각 뉴런.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하나씩 보면 이 구심성 뉴런은 뭐야?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연합 뉴런으로 전달한다. 인풋이 되는 곳이 인풋. 그다음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 같은 곳을 연합 뉴런이라고 불러준다. 명령을 처리하는 곳. 그리고 원심성 뉴런은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한다. 뇌나 척수가 야 이거 해.
손 움직여, 눈 깜빡거려, 이런 것들 원심성 뉴런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뉴런을 나누기도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조적으로 마리집의 유무를 따라서 나누기도 하지만 기능에 따라서 구심성, 연합, 원심성으로 나누기도 하더라. 자, 그러면 이 신호의 전달 경로를 좀 보면 가장 먼저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 자극이 어디에? 감각기로 들어온단 말이야. 중학교 때 배웠었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 감각 이런 곳이 되겠지.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피부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럼 감각기를 통해서 들어온 이 자극은 구심성 뉴런, 즉 감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된다? 연합 뉴런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 연합 뉴런에서 명령을 내리면 원심성 뉴런을 통해서 반응기로 전달이 되는 거고, 이 반응기를 통해서 외부로 뭐 한다? 반응이 나타난다. 요게 바로 둘, 넷, 여섯, 7단계. 자극이 7단계야. 이 연합 뉴런 자리에 도대체 이 연합 뉴런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었던 무조건 반사나 의식적인 반응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그거는 이제 다음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요건 얘기 안 하고, 요 신호 전달 경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앞에 있었던 요거 뉴런 마리집 유무하고 요거 뉴런의 구조하고 기능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넘어갈 거야.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흥분. 그러니까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돼. 여기서 배울 건 첫 번째 흥분의 발생. 흥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두 번째 흥분의 전도. 그리고 세 번째 흥분의 전달.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흥분의 발생, 흥분의 전도, 흥분의 전달. 먼저 이제 흥분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흥분하면 뭐 이상한 생각만 해, 그지? 흥분. 근데 그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흥분이라 하면 뉴런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돼. 뉴런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 쉽게 생각할까요? 마이너스였었던 뉴런이 전기적 특성이 변해 뭘로 바뀌는 거야? 플러스로 바뀌는 현상이야. 마이너스였던 녀석이 플러스로 바뀐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를 통해서 이 흥분의 발생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분극, 두 번째 탈분극, 세 번째 재분극으로 나타납니다.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탈분극, 재분극. 알겠습니까? 자, 분극이라는 뜻은 극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이야. 나눌 분자를 써서 극이 나누어져 있다. 즉, 이 뉴런, 즉 신경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신경세포 바깥쪽은 플러스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게 분극이야. 그래서 첫 번째 옆에다 써줄게. 그냥 분극은 뭐더라? 뉴런 내부가 마이너스, 외부가 뭐더라? 플러스더라. 이때 수치를 좀 재보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뉴런 내부가 마이너스 70 밀리볼트가 나와. 밀리볼트. 밀리라는 건 1000분의 1이지.
마이너스 70mV. 좀 키워줄게. 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휴지 전위. 휴식기 상태의 뉴런이 나타내는 전위다라는 뜻이지. 휴지 전위. 자, 이 분극을 유지시켜주는 주된 친구가 있는데 바로 뭐냐? 나트륨, 칼륨, 펌프야. 나트륨, 칼륨, 펌프.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의 종류야.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자, 그럼 이 친구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나트륨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칼륨은 안으로 들여오는 역할을 합니다. 뭐를? 펌프라는 것 자체가 ATP라는 걸 소비를 하는 거야. 펌프니까. 여기서 ATP가 뭐라?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ATP라고 불러. 그러니까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면서 안쪽에 있던 나트륨을 붙여서 바깥쪽으로 내보내고 바깥쪽에 있는 칼륨을 붙여서 다시 안쪽으로 들여오고, 이게 이런 과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트륨은 내보내고 칼륨을 들여오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뉴런의 내부가 마이너스 70mV로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 됐습니까? 이게 분극이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 좀 먼저 볼게. 그림으로 나와 있으면. 자, 분극. 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 지금. 그치? 이거를 정리하면 꼴랑 요거밖에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책에 이런 거 언제 다 보고 있냐고, 니네. 혼자 공부하려면 이런 게 힘들다는 거지. 자,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 그 다음에 ATP 소모, 나트륨을 밖으로, 칼륨을 안으로. 이게 다라고. 밑에 있는 것들은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 밑에 있는 내용들은. 자, 그 다음에 뭐야?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고. 이때 뭐라고? 마이너스 70mV를 휴지 전위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70mV가 유지되는 여기가 바로 뭐더라? 분극이더라.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 두 번째는요, 탈분극이라고 불러줍니다. 탈분극. 분극으로부터 뭐 한다? 이탈한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일이 벌어져? 뉴런 내부가 플러스, 반대로 외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근데 외부 마이너스는 크게 중요치 않고 내부가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플러스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뭐 교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30에서 35mV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활동 전위라고 불러요. 활동 전위. 어떤 경우에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뉴런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뭐가?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거야. 야! 이런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고.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 나트륨이 안으로 유입된단 말이야. 맞지? 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유입. 나트륨이 유입이 되니까 세포 안쪽에 전위가 올라간단 말이야. 마이너스 70이었었던 휴지 전위에서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점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어때까지? 마이너스 50mV에 도달해.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그럼 이 나트륨이 들어와서 마이너스 50mV에 도달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50mV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 역치전위라고 불러줘. 역치전위. 뉴런이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이다라는 거야. 역치라는 말이. 예를 들면 손바닥을 이렇게 피고 있으면 여기 먼지들이 가라앉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 그거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너무 자극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뉴런이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가 필요한데 그게 어디까지? 뉴런의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50mV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고. 저기에 도달하고 나면 자극을 받은 나트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나트륨이 들어왔는데 얘가 마이너스 50mV까지 도달하게 되면 주위에 나트륨 통로가 어떻게 돼? 열려. 왜 너만 여냐? 나도 열 거야. 하고 주위에 나트륨 통로들이 다 열려. 그럼 나트륨이 급격하게 어떻게 되겠어? 들어오겠지? 급격하게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막전위가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달한다? 활동전위인 플러스 30에서 35mV. 보통 이제 그 내신 교재나 이런 데는 35로 많이 나와 있는데 수능에서 문제 내거나 그럴 때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 낼 때는 30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30mV까지 도달하더라.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탈분극이라고 불러준다. 자, 이것도 넘어가서 좀 얘기를 해볼게. 여기 탈분극도 지금 뭐가 많아. 자, 정리해보면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자, 나트륨이 어떻게 된다? 확산하여 들어온다. 통로기 때문에 그래, 통로. 자, 요거 하나만 더 적어야지. 나트륨 유입해서 요거는 확산. 확산한다는 건 에너지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면 역치전위에 도달하면 마이너스 50mV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려 대량으로 확산, 급격히 상승. 선생님 다 말했던 거지? 그래서 플러스 35mV까지 이걸 뭐라고? 활동전위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가는 거, 요게 이제 역치전위까지 도달하는 거야, 요 과정이. 그리고 역치전위에 도달하게 되면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지? 맞아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탈분극이라고 불러준다고. 탈분극. 다시 앞으로 갑니다. 세 번째 과정. 탈분극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탈을 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재분극이라고 불러. 뭐라고요? 재분극. 자, 이 재분극은요, 다시 어떻게 돼? 뉴런 내부가 마이너스, 외부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이거 80mV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80mV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 과분극이라고 불러. 과분극. 자, 이 과정은 뭐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칼륨 통로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칼륨 통로가 열리고요. 자, 이 칼륨 통로가 열림에 의해서 칼륨이 어떻더라? 유출됩니다. 외부로 빠져나가. 역시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그러면 확산에 의해서 어디에 도달하면? 마이너스 70mV에 도달하게 되면 그제서야 뭐가? 칼륨 통로가 닫히는데,
문제는 이 칼륨 통로는 어때? 느리게 닫혀. 바로 쾅 닫히는 게 아니고 끼익 하면서 닫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닫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칼륨들이 더 빠져나간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 시간이 시간 타임 렉이 발생하니까 그 사이에 칼륨이 더 빠져나가서 어디에? 마이너스 80mV까지 갔다 온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70mV에 바로 쾅 닫히면 그걸로 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천천히 닫히니까. 이게 재분극인 거야. 자, 그럼 다시 재분극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재분극은 자, 막전위가 최고점에 이르면 이게 뭐야? 활동전위에 도달하게 되면 얘기하는 거야. 플러스 30mV에 도달하면 나트륨 통로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린다. 그래서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확산한다. 그 다음에 천천히 닫힘으로 휴지전이 아래로 내려가 과분극 어디? 마이너스 80mV까지. 그래서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이 양전화로 회복된다. 쭉 내려가. 여기 쭉 내려가는 거 내려가. 그러다 어디까지? 마이너스 80까지 도달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요 과정을 우린 뭐라 불러준다? 재분극이라고 불러준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자, 탈분극과 재분극에 의해서 나트륨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지. 칼륨이 많이 빠져나갔지. 그걸 원래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뭐가 다시 시작돼야 돼? 분극이 다시 시작돼야 돼. 분극이 다시 시작돼야 된다. 분극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돼? 안으로 들어온 나트륨을 계속 다시 내보내주고 바깥으로 나간 칼륨을 다시 들여와서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나타나더라. 어디에서는? 신경세포에서. 흥분이 발생이 이렇게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탈분극, 재분극의 형태로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선생님 빨간 글씨로 적어줄게요. 어떤 시점과 상관없이 자극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분극이건 탈분극이건 재분극이건 언제건 상관없이 나트륨 농도는 무조건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높습니다. 탈분극에 의해서 나트륨이 안으로 확산된다 그랬지. 그지? 탈분극 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확산된다 그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 밖의 농도가 더 높아. 알겠습니까? 반면에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보다 세포 밖이 항상 높습니다. 아니, 큰일 났다. 안이 밖보다 항상 높습니다. 위 안 밖을 거꾸로 쓴다는 게 붙은 것까지 같이 적어버리네. 무조건 세포 안이 바깥쪽보다 칼륨의 농도가 높다. 재분극에 의해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륨은 어디가? 세포 안이 더 높다. 무조건. 알겠습니까? 무조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은 흥분의 발생까지 먼저 얘기를 좀 하고